한국인이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태국의 모든 식당은 물론이고 관광지까지 한국인을 받지 않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국인들은 한국인만 보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난다면서 SNS에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게들은 오히려 폐업 직전까지 매출이 떨어져서 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태국 정부는 오히려 가게 주인들을 비판하며 당장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졌고 독일 경제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태국은 경제적 위기에 들어설지 모른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을 내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바이스예요. 28살이고 베를린에서 스타트업 트래블테크의 개발 총괄을 맡았었죠. 갑자기 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여행 관련 잡지사의 편집장이셨는데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특히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도 항상 꿈꿨어요. 언젠가는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베를린 공대를 졸업하고 바로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특히 여행객들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매일 밤늦게까지 코딩하면서도 정말 신나게 일했어요. 우리 회사가 개발한 여행 예약 플랫폼이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25살의 저는 이미 여행업계에 떠오르는 디지털 혁신가로 불렸죠. 제가 개발한 첫 번째 앱은 트래블메이트였어요. 유럽 내 기차 여행객들을 위한 실시간 경로 안내 앱이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50만을 기록했죠. 특히 저희가 도입한 AI 여행 가이드 기능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용자의 취향과 예산을 분석해서 최적의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는 기능이었거든요. 이 성공을 바탕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2년 만에 직원이 1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2023년 우리 회사가 큰 IT 기업에 인수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인수 금액이 1억 유로였다고 하니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고민 끝에 저는 퇴사를 결심했고 받은 인수금으로 꿈에 그리던 아시아 여행을 시작했어요. 첫 목적지는 서울이었죠.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세계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예매부터 탑승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 맛집 예약도 가능하고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제가 감동받은 건 여행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였어요. 관광지마다 있는 키오스크에서는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QR코드만 찍으면 그 장소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호텔 서비스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체크인할 때부터 달랐어요. 프론트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키오스크로 체크인하고 모바일 키로 객실문을 열 수 있었죠. 룸 서비스를 주문할 때도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객실 내 모든 기기들이 IoT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조명부터 온도까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제가 꿈꾸던 미래의 호텔 서비스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명동의 한 로봇 카페였어요. 주문부터 제조, 서빙까지 모든 걸 로봇이 해주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확하고 깔끔한 서비스에 감동받았죠. 거기서 만난 한국의 IT 창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한국의 디지털 혁신 이야기는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제가 놀란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본 스마트 안내 시스템, 버스에서 본 실시간 도착 정보, 식당에서 본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특히 감동받은 건 이런 시스템들이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 달 동안의 서울 생활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자였던 제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IT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시너지를 보면서 이런 혁신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전파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강남역에서 우연히 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본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네트워킹 파티에서 저는 수많은 창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큰 영감을 받았죠. 특히 한 청년이 개발 중이던 AI 기반 여행 가이드 서비스는 제가 유럽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태국의 스타트업 박람회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인 태국이라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혁신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관광산업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관광 생태계에서 영감을 받아 태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방콕의 주요 관광지를 AR 기술로 소개하는 앱이라든가 AI가 추천하는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베를린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물론 반대했어요. 안나, 내가 미쳤구나. 잘 나가는 커리어를 두고 태국은 무슨 태국이야? 아버지는 특히 심하게 반대하셨죠.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면서 전화하셨고요. 심지어 제 전 남자친구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한국에서 본 미래의 모습을 태국에서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서울에서 만난 IT 창업가들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들은 제 도전을 응원해주며 기술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세련된 디지털 서비스를 태국에 만들어 볼 거야. 그렇게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죠.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태국에서 겪게 될 힘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고 온 제가 태국의 현실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설렘 가득했던 제 모습이 무색하더라고요. 한국의 인천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장에서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 직원들은 느긋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죠. 태국의 여유로운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이건 좀 아니었어요.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또 놀랐어요. 한국처럼 체계적인 배차 시스템은 없고 기사들이 흥정을 하자며 달려들더라고요. 미터기를 켜달라고 하자 화를 내는 기사도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버튼 하나로 택시를 호출하고 요금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편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예약한 호텔은 방콕 시내의 4성급 호텔이었는데 로비부터 달랐어요.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키오스크는커녕 프론트 직원이 수기로 예약을 확인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예약이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죠. 객실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에어컨은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실내 온도는 잘 안 내려가고 서울에서 묵었던 호텔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룸서비스를 시켜볼까 했는데 전화기 옆에 있는 메뉴판이 너무 지저분해서 차마 시키지 못했어요. 다음날 제가 계획했던 스타트업 구상을 위해 현지 IT 기업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망스러웠죠.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늦게 오는 것은 기본이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아요라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이었어요.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기본적인 전자결제도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신용카드를 내밀면 현금만 됩니다 라고 하거나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또 어땠냐면요. 제가 들른 한 현지 식당에서는 쥐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직원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점에서 봤던 것처럼 위생 등급이나 점검 인증서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손님, 우리는 이대로도 충분해요. 관광객들이 알아서 현금 들고 다녀요였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았죠. 한 번은 방콕의 유명 사원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난감했어요. 티켓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 직원은 한 명뿐이었고 티켓은 수기로 발급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의 경복궁에서 봤던 무인 발권기가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몇 초 만에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만났는데 그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이런 일 없는데 라는 말이 자주 들렸어요. 특히 젊은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디지털 결제도 안 되는 것에 대해 많이 불편해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세련된 디지털 서비스. 모든 게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준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현지 업체들에게 설명하면서 겪은 일들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 같은 말들만 돌아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 제안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여기가 서울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대로도 관광객들이 잘 찾아와요라며 말이죠.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호텔 매니저와의 미팅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호텔 서비스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더니 그의 대답이 잊히질 않네요. 손님, 우리는 사람의 온기가 있는 서비스를 선호해요. 기계가 다 하면 그게 무슨 서비스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또 한숨이 나오네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시도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거였어요. SNS에 구인 광고를 올렸더니 놀랍게도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운 태국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파차이라는 친구예요. 한국에서 2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때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직도 기억나요.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한국의 서비스 교육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8시 업무 시작 전에 전 직원이 모여 서비스 교육을 했죠. 처음에는 한국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하나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파차이가 앞장서서 다른 직원들을 이끌어 주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적극적으로 동료들을 독려했어요. 디지털 시스템 도입은 더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QR코드 메뉴판부터 시작했죠. 태국어, 한국어, 영어로 된 디지털 메뉴판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종이 메뉴판이 더 편한데 라고 투덜거리는 직원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예약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모바일 결제도 도입했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전부 꼬여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그날 저는 사과하느라 목이 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에 대해 좋은 리뷰를 올려주시기 시작했어요. 방콕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줄 몰랐다. 마치 서울에 있는 것 같았다. 같은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인 가족과의 에피소드예요. 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서울에서 배운 대로 세심하게 모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감동하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여행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를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매출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디지털 시스템에도 점점 익숙해지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손님들을 위해 이런 기능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하면서요. 가장 뿌듯했던 건 우리 가게가 방콕의 다른 업체들에게 롤모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 가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사장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너무 튀는다, 우리 문화를 무시한다 같은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보니 우리 가게 앞에 한국인들은 가라는 낙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보니 근처 식당 주인이 한 짓이었죠. 그분은 우리 때문에 손님을 뺏겼다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갔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관광산업의 미래구나. 디지털화와 친절한 서비스의 결합,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작은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곧 태국 전역에서 일어날 만한 감정의 폭풍이 저희 가게까지 휩쓸어 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던 제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우리 가게 유리창에 큼지막하게 낙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인은 가라노 코리언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악몽의 시작이었죠. SNS를 확인해보니 태국 전역에서 반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태국의 문화를 무시한다느니, 태국인들을 깔보고 있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들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가게가 태국 문화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였죠. 누군가가 우리 가게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태국 전통 방식을 무시하고 한국식으로만 운영하는 곳, 태국인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곳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설명과 함께요.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수파차이가 울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제 부모님이 이 일 그만두라고 하세요. SNS에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을 배신자라고 부른대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받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예약 취소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한 달 동안 쌓아놓은 예약의 80%가 취소됐죠. 특히 태국 현지 손님들은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한 번은 태국인 관광객 단체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한국식 서비스를 한다는 걸 알고는 바로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주변 상점들의 따가운 시선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옆 가게 주인이 고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여기는 한국인들. 좋아하는 가게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가게 앞에서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우리 가게를 계속 찾아주시던 한국인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한 한국인 가족이 우리 가게에 오던 중에 현지인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요. 현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적인 영업 방식의 문제라며 수사에 소극적이었죠. 오히려 한국식을 고집하지 말고 태국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말만 돌아왔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시위 현장을 보게 됐어요.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가게를 다녀갔던 손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변화 시도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나 봐요.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연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한국인들의 오만한 태도, 태국 문화를 무시하는 한국인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반면 한국 관광객들의 대응은 정말 성숙했어요. SNS에는 오히려 태국을 걱정하는 글들이 많았죠.
태국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 같아 안타깝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같은 글들이요. 매일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취소된 예약들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희망찬 미래가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죠. 수파차이가 차려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태국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게의 이야기를 듣고 기술 지원을 제안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더 큰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변화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뜻밖의 방문에서였어요. 어느 날 한 젊은 태국인 사업가가 찾아왔죠.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분이었는데 우리 가게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치앙마이를 많이 찾는데 저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싶어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들과 함께 태국 관광 혁신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 가게에 모여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50명이 넘는 모임이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파차이의 동생 이야기예요. 방콕 대학교 학생인데 IT 전공자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호텔 예약 앱을 들고 와서 언니가 일하는 곳처럼 만들고 싶어요라며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 앱이 지금은 방콕에서 제법 유명해졌다고 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우리 모임 소식을 들은 태국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의 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를 태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자문을 요청하더라고요. 그 즈음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태국 관광업계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성숙한 대응에 태국 언론들도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취소됐던 예약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들도 늘어났죠. 특히 젊은 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한국 스타일로 변신한 태국 가게라며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수파차이가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우리 가게가 인스타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실제로 젊은 손님들이 우리 가게의 디지털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인증샷을 찍는 게 유행이 됐나 봐요.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도 한다던데. 하면서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처음에 우리를 비난했던 주변 상인들의 태도 변화예요. 얼마 전에는 옆 가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우리 가게도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태국 관광청과 협력하여 시작한 스마트 관광교육센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매주 전국에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찾아와 교육을 받고 있죠. 한국의 서비스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강의도 해주시고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여전히 반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디지털화에 대한 거부감도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 있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가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우리 문화를 망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를 발전시키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출근해요.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서울에서 첫 영감을 받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태국의 관광산업이 한국처럼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장점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